자, 여러분, 우리 의무기록 실무 이 책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1권과 3권, 그 다음에 국제의료행위분류가 필요합니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와 국제의료행위분류 이 책은 여러분이 질병분류 시간에도 아마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작년 같은 경우도 선생님 교재가 교수님이 너무 많아요 그랬는데, 이 진료 차트라는 게 진료 차트를 리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환자의 진단명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WHO에서 분류한 그 질병 분류를 한국어로 번역한 책이 KCD예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질병 분류를 할 것입니다. 이 책으로. 그리고 환자를 치료를 했어요. 그러면 처치및 수술을 어떻게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질병 분류 시간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WHO에서 그 질병을 분류한 것을 인터내셔널 국제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를 했습니다. 디지즈 질병을. 그래서 IC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CD-1 그러면 1차 개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ICD를 갖다가 한국어로 영어로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코리안 디지즈 해가지고 우리가 그 KCD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이 질병 분류 시간에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국제의료행위 분류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미 알파벳을 KCD 다 썼어요. KCD는 A00에서 Z99까지 돼 있는데 알파벳 앞에 숫자에다가 번호를 붙여서 질병 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C16.0 그럼 위에 암인데 C16.0이라고 그 기호 하나 가지고 전 세계 의료인들이 위암 환자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파벳을 다 부여하다 보니까 이제 알파벳을 다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숫자로 우리가 수술이나 뭐 드레싱을 해주거나 처치한 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책을 제가 기반으로 나갈 것이고, 물론 이거 순서대로는 나가지 않을 거예요. 1학기, 2학기, 그 다음에 지금 2학기죠. 2학기하고 내년 1학기, 그 다음에 내년 그 2학기에는 또 이 책을 가지고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안 사신 분들 꼭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 이 책을 기반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사들 진료 차트라고 하면, 진료 의무 기록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서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식마다 적는 게 다른데, 여기 보면 이게 몇 페이지냐면 2페이지예요. 2페이지에 입퇴원 분석 기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원 분석 관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퇴원 분석을 하느냐. 첫 번째 3페이지 제가 개략적으로 의무기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진료 차트를 나가겠습니다. 입퇴원이라는 건요, 입원하고 퇴원한 일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퇴원일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공식적으로 퇴원한 날이죠. 그래서 입퇴원일은 어디 나와 있느냐? 입퇴원 기록지, 퇴원 요약지, 경과 기록지, 의사 지시 기록지에 나와 있어요. 근데 재원일수, 이거는 퇴원일에서 입원일을 빼주면 며칠 동안 입원했어요 라는 게 재원일수예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날 입원해서 1월 10일날 퇴원했어요. 그럼 10일에서 1일을 빼주면 재원일수는 9일이죠. 그래서 환자의 입원일부터 퇴원날까지 병실에 머문 날수라고 교재에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원 경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자동차 사고를 나서 할 수도 있고, 싸우다가 폭행을 당해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반드시 의무기록에 기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래를 통했냐, 응급실 이하를 통했냐, 분만실, 신생아실을 통해서 입원했냐, 어떤 식으로 입원을 했냐, 입원 경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 내 정가입니다. 이거는 내과로 입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 정형외과로 그 진료과를 바꿨어요. 이렇게 입원 기간 동안에 진료과가 변경된 거, 이것을 전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전과에 대해서 적는 거는 전과 기록되겠죠. 그리고
내과에서 정형외과로 보낼 때는 환자가 나가니까 전출 기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과에서 있었던 상황 그거를 써머리를 해서 전출 기록을 주면 정형외과에서 환자를 받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하고 받는 게 전입 기록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가 기록, 전출 기록에서 이제 작성을 하면서 그건 누가 그 작성을 해요? 주치의사가 작성을 하고 주치의사 자체가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가를 했으면 정가를 한 내과의사는 며칠을 머물고 정형외과에서는 며칠을 머물고 이거를 퇴원 요약 분석할 때 각각 분석을 합니다. 왜요? 병원에 이 환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환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환자를 통계를 내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간의 교대 근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간의 근무가 끝나고 나면 이 환자 상태가 어땠어요? 그리고 의사가 교대를 시작하면 이 환자 상태가 어땠어요? 그런 거를 적는 거죠. 그래서 듀티 스케줄이라고 얘기하고 듀티 노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결과는 환자가 자의퇴원, 나는 병원에서 있기 싫어요. 내가 의사 지시 없이 퇴원하고 싶어요. 이게 자의퇴원인데 자의퇴원을 했는지, 그 다음에 사망을 했는지, 그 다음에 완쾌돼서 나갔는지 이러한 것들을 치료 결과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어요. 완쾌냐, 경쾌냐, 뭐 호전 안 된 뿐이냐, 진단만 받고 나갔느냐, 치료를 중단하고 제가 암 환자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치료를 중단하려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 중단을 했느냐, 그 다음에 입원 이후에 48시간 이내 사망을 했느냐, 48시간 이후에 사망을 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원 형태에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퇴원을 지시한 이후에 나갈 수 있고 자의퇴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탈원, 내가 아무 간호사는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병원을 혼자 도망쳤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이런 게 탈원이죠. 그 다음에 전원은요, 얘는 A 병원에서 B 병원으로 간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고대에서 세브란스 간 경우, 이거를 우리는 전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원을 나타내는 기록지는 입퇴원 기록지, 퇴원 요약지, 경과 기록지, 의사 지시 기록지, 자퇴서였어. 이런 것들이 이제 전원의 내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진단은요, 입원 진료를 받게 된 가장 주원이 되는 그런 상태로서 입원 기간 동안에 치료나 검사 중 가장 의료 자원의 소모가 많았던 진단명입니다. 그래서 검사 후 최종적으로 밝혀진 진단이에요. 그래서 뭐 입원실 상황이라든지 진단을 내려서 검사를 뭐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뭐 치료와 밀접한 가장 그 주진단을 먼저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기타 진단이 있습니다. 입원 기간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입원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뭐 동반 질환, 이런 것들은 다 기타 진단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진 기록지에서 나타난 진단 또 기타 진단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주수술은요, 주 진단과 연계해서 이루어진 수술을 우리가 주수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은 수술한 기록을 수술 기록지에도 작성을 하지만 경과 기록지 내에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서머리에서. 네, 이제 마취 종류는요, 우리가 이거 약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제너럴 아네시아, 그래서 전신 마취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이렇게 부분 마취할 수 있죠. 여기가 상처가 났어요. 여기가 유리로 뱄어요. 그러면 전신 마취할 필요 없잖아요. 부분 마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분 마취할 때는 척추만 마취하는 경우가 있고, 경막에 마취하는 거 있고, 신경 차단할 수 있고, 국소 마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 마취는 로컬 아네시아, 여기 지역적으로 마취를 했어요. 아네시아가 마취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마취를 했어요. 이게 LA라고 얘기를 하고, 약으로. 그 다음에 척수에다 마취한 걸 스파이널 아네시아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막이 마취를 에피듀랄 아네시아라고 얘기를 했고, 신경차를 너블스 블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생검이라는 게 있어요. 생검은
조직을 떼어내는 거, 살아있는 조직을 떼어내는 거를 바이옵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조직을 떼어내는 건 뭐죠? 부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검의 종류는 폐쇄적 생검이 있습니다. 즉 피부를 뚫지 않고 어떠한 관을 통하거나 그래서 조직을 떼어내는 거죠. 개방성 생검은 그야말로 그 조직을 피부를 절개를 해서 생검을 하는, 피부를 절개 복막을 뚫고 뭐 내장으로 들어가서 조직을 뜯어내는 거 우리 개방성 생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폐쇄성 생검은요, 인도스코피, 우리 내시경 보면서 위 내시경 보면서 위 조직 뜯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개방성 생검은요, 인시전이 절개를 하는 걸 의미를 해요. 그죠? 그래서 절개를 해서 조직을 떼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병원 감염은 이제 되면 안 되는 의료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염에는요, 비뇨기과 가면 각 진료 과목으로 있는데 처치 후 감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수술하고 나서 그 드레싱 했잖아요. 드레싱을 하거나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피부가 여기에 라세레이션, 열상이 나서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꿰맸어요. 근데 거기서 감염이 일어났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술한 부위에 균이 들어가서 감염이 된 경우, 그러니까 원래는 깨끗한 상태로 입원한 환자가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제 염증이 일어난 경우, 이래서 감염은 이렇게 종류별로 나눌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수혈 후 감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수혈 기록지가 우리 RH-인데 RH 플러스 혈액을 수혈했다, 그럼 환자가 죽죠. 그래서 수혈 기록지도 굉장히 중요한 기록지예요. 자, 산과는요, 우리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22주 미만, 그러면 사주로 했을 때 어떻게 되죠? 5개월, 4, 5, 22죠. 5개월 이전에 22주 미만에 일어난 그 아이가 죽는 거를 우리가 유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체중이 500g 이하로 임신의 상태가 종결된 상태를 우리가 유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분만은 정상 분만 기간은 37주에서 42주 미만입니다. 37주 이전에 우리가 분만한 것을 우리가 조기 분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미분만, 얘는요, 얘가 미분만이라는 건 분만을 하긴 했어요. 근데 병원에서 분만하지 않은 거예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뭐 119 안에서 그 분만을 할 수도 있고, 뭐 집에서 분만한 상태에서 산모가 입원할 수도 있고, 여하튼 병원에서 입원하지 않은 거, 우리가 이거를 그 미분만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임신 상태를 유지를 하고 아직 개월수가 안 돼서 태어난 상태, 그것도 우리는 미분만 환자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후기는요, 아이를 낳고 분만 후 6주까지를 우리는 산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성 사망이 있어요. 엄마가 죽는 거죠. 그래서 직접 모성 상황은 임신, 분만, 뭐 산후기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산모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간접 사망은요, 임신 이전에 갖고 있던 뭐 질병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를 우리가 간접 모성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 이제 신생아 기준은요, 병원에서 출생한 아가만을 신생아라고 분류를 하고, 정상 신생아는 우리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4주 이내를 우리는 신생아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산아는 임신 기간이 22주 이상이에요. 22주 미만은 우리가 유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2주 이상인데 체중이 501g 이상에서 태아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출생한 경우를 우리는 사산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죽은 거죠. 그다음 이제 협의 진료는요, 주치의사가 이 사자를 진단하기 위해서 좀 어떤 전문가적인 그러한 그 다른 진료과 의사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을 때, 또는 환자가 요청할 때
뭐 정신과적 의문이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협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협의 진료를 하는 것을 우리가 협의 진료라고 얘기를 하고 협의 진료 기록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호소는요, 환자가 가장 아프다고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증상을 우리가 chief complain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방학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코다리를 이렇게 자르다가요, 주인이 잘라서 그 코다리에 묻은 양념이 제 눈으로 팍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 눈이 너무 쓰리고 아프고 힘들어 죽겠어요. 다른 일은 다 멀쩡하죠. 그러니까 그 날에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가장 아프고 힘든 부분을 환자가 호소하는 걸 우리 chief complaint, 주 호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원사인은요, 환자가 사망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사망을 일으켜 한 그러한 질병 또는 손상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무기록 정보에서 질병 분류를 해야 되는 것, 뭐로 한다고요? 여기 KCD로 한다고요. 그래서 질병 분류 가능한 진단명은 어디서 할 수 있냐면 태원요약지에서 최종 진단명에서 할 수 있고, 병리학 의사가 수술하고 나서 조직을, 여기가 위암이에요. 그래서 위유문에 우리가 위암이 있는데 그 부분만 떼어내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종양이 퍼졌을 거를 대비해서 그 주의 림프절을 다 떼어서 병리과 의사한테 보내죠. 그러면 의사가 수술 전 진단명, 그 다음에 조직 소견을 의사가 얘기한 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다시 뭐 염색을 해서 본다든지 현미경적으로 본다든지 조직학적으로 본다든지, 그래서 이 사람은 림프절에 전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 병리학적 진단명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의 진단명, 입원할 때는 내가 그냥 장염으로 입원을 했는데 내가 검사를 해봤더니 위암이야. 그럼 수술의 진단명은 위암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과기록지 객관적인 정보 및 평가를 하면서 진단명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협진기록지, 내가 어떠한 전문가적인 그런 그 진단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장염으로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빨이 쿡쿡쿡 쑤시고 여기가 아프다고 그래, 시리고 밥을 먹는데, 그러면 내과 선생님이 그거를 진료할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구한테 보내요? 치과 선생님한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치과 선생님이 보고 이거는 치통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는 치염이니까 뭐 이번 기간에 며칠 이후에 다시 치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진단명 뭐라 그랬어요? 치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진단명, 협진기록지에 진단명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상 병리 검사 결과에서 우리 혈액 검사를 하면 뭐 헤모글로빈 수치를 보는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우리 빈혈을 나타내는 그 중요한 지표가 되죠. 그래서 이 검사마다 그 예를 들어 CRP다 그러면은 뭐 그 다음에 뭐 염증을 뭐 일으키는 이 CRP 그 검사 수치가 높아져 있다 그러면 염증이 굉장히 몸에서 시작이 되는구나. 빈혈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9로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빈혈이구나,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상병리 검사로 우리가 진단명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무기록 서식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입퇴원 기록지는 입원과 퇴원한 그 환자에 대해서 인적사항이라든지 입퇴원한 날짜라든지, 그 다음에 최종 진단명은 뭐였고, 이 사람을 치료한 수술 차체명은 뭐였고, 그 다음에 치료 결과는 어땠고, 그 다음에 환자가 사망했으면 사망한 직접적인 원사인은 뭐고, 그 다음에 담당 전공의 서명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의료사고가 났어요. 의료사고가 났는데 담당 전공의 그 서명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병원에서 다 뒤집어 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질병 그 수술 코드 진단명이 뭔지 분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무기록 완성일, 이거를 의무기록이 진짜 완벽합니다 라고 의무기록사, 지금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바뀌었지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보고 이 의무기록은 완벽합니다 라고 사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퇴원요약지는
이 사람이 태어날 때의 그 상황을 써머리 한 거예요. 그래서 주호소, 이 사람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주되게 호소한 그 증상은 뭐였고 질병 상태는 어땠다. 그래서 주진단명은 뭐였고 치료는 수술 및 처치를 어떻게 했고 근데 검사들은 무엇을 했고 그 다음에 치료나 결과 내용은 어땠고 그 다음에 퇴원 약 처방은 무엇을 했다. 그리고 퇴원 후 진료 기록은 뭐 외래로 오기로 했다. 며칠 후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반드시 전공의, 전문의 서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원 초기 평가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환자가 입원을 하면 의사나 그러니까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환자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력 기록과 신체 검진 기록을 합해 놓은 건데 주호소가 뭐라 그러죠? 취급한 말이야. 환자가 막 정말 아프다고 가장 그 주된 증상을 얘기하는 거. 이게 취급 컴플레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언제서부터 발생을 했고 어떻게 아팠고 며칠간 아팠고 현재는 어떻다. 이 질병의 현재 상태가 프레젠트 일리니스죠. PI죠. 그 다음에 과거력. 내가 과거에 뭐 총수염 수술을 했어요. 아니면 뭐 유사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그 과거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과거력도 패스트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패밀리 히스토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엄마 부모가 당뇨였으면 나도 당뇨일 확률이 많아요. 왜요? 우리는 같은 세대에 살면서 식단을 같이 생활 습관을 같이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전인자도 문제가 있겠지만 생활 식습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식습관에서 유전이 되기 때문에 패밀리 스토리, 가족력도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셜 히스토리. 이 사람이 직업이 뭐고 예를 들어서 뭐 광산에서 일을 해요. 그럼 광산에서 일을 하면 얘가 진폐증이 오겠구나 라는 거를 이 증상을 들어보고 예측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술을 술을 날마다 뭐 1리터씩 마셔요. 이러면 어떡해요? 간경화, 간암이 올 수 있구나. 뭐 그래서 소셜 히스토리, 뭐 직업이나 종교라든 이런 거 다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통증 평가는 환자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어깨가 안 돌아가서 이렇게 너무 많이 아파요. 의사한테 얘기를 하면 간호사가 뭐라 그럴까? 의사가 자 그럼 1에서 10까지가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아픈지 1에서 10까지에서 당신 나름대로 수치를 선택해 보세요 라고 통증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OS 신체가 개통 문진인데 이제 환자가 호소를 했어요. 내가 아까 눈에 뭐가 들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눈에 들어갔어요. 119를 실려갔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눈이 쓰라렸나요?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동공빛 반사도 보고 눈에 뭐가 들어갔는지도 보고 렌즈가 어떻게 됐는지도 보고 그 다음에 뭐 다른데 뭐 배가 아픈지 피부는 뭐 어떤 상태인지 영양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는 게 신체각 개통 문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활력 사인, 바이탈 사인, 체온은 어떤지, 체온이 36.5도가 정상이죠. 그 다음에 맥박, 호흡은 1분에 20개에서 22개가 뛰면 되죠. 그 호흡수가. 그 다음에 뭐 이제 혈압 120에 80에서 140 그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 위로 가면 우리는 고혈압으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수치 가지고도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판단 질병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체중, 그 다음에 시진, 눈으로 보고 의사가 판단을 하는 거고, 청진, 들어서, 그 다음에 촉진, 만져서, 그 다음에 타진, 두드려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옛날에 이렇게 하고 두드려 봤잖아요. 이게 타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검진을 하고 나름대로 검사 그 장비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임상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무슨 검사를 해보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치료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서명을 주로 인턴이 작성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경과기록지가 있습니다. 경과기록지는 환자가 입원해서 태어날 때까지 간호사라든지 뭐 수술이라든지 그런 보건의료 인력이 치료한 결과를 전부 다 경과기록지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수술 요약지도 넣고 검사한 결과도 넣고 그 다음에 뭐 경과기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듀티
기록을 바꿨다든지 근무 기록을 바꿨다든지 그 다음에 뭐 과를 뭐 내과에서 정형외과로 바꿨다든지 이런 것들 모두 다 경과 기록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진 기록지는 어떤 전문의의 의견이 필요할 때 내가 협진을 의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협진은 의뢰 날짜, 그 다음에 의뢰인 서명, 그 다음에 의뢰 내용이 뭔지, 환자가 뭐 이가 시리고 아프다고 해요. 이렇게 의뢰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의뢰 내용을 보고 진료를 해보고 이 환자가 지금 치염이에요 라고 그 회신 내용을 쓰고 어떻게 치료를 하세요? 어떤 약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약을 처방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서명을 하는 게 협진 기록지죠. 그 다음 이제 수술 기록지가 있어요. 수술 기록지는요, 환자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수술한 집도 의사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술 전 진단명이 충수염으로 알고 들어갔는데 열어보니까 위암이야. 뭐 이런 것들도 다 적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술명은 뭐 했는지, 그래서 위암이었어요. 그래서 위 가섹토미, 위 절제술 해줬어요. 이런 수술명 적고요. 그 다음에 수술 절차는 피부를 인시전, 절개를 해서 복막을 뚫고 들어가서 위를 어떻게 보니까 어떤 상태였고 그래서 위를 어떻게 잘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술 절차를 적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을 그 주위에 있는 암이 퍼졌을 거를 대비해서 림프절을 전부 다 이렇게 뜯어서 병약을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그리고 우리 그 상처가 이렇게 나면 여기를 이렇게 깊게 패이면 어떻게 피가 나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진물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 뱃속에 장기를 벅 자르고 나왔어요. 자르고 나왔는데 거기에 혈액도 흐를 수 있고 피가 흐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삼출물이 흐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떻게 우리 소변줄 같은 그런 배액관을 딱 꽂고 그 배액관을 통해서 고름이라든지 혈액이라든지 삼출물이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드레인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배액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상, 수술하면서 예상 출혈량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을 마쳤을 때 환자 상태가 어땠는지 이런 거를 적는 게 우리 수술 기록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취 기록지가 있는데, 마취 기록지는 수술 전후 진단명이 뭐였고, 그리고 마취제는 뭐를 썼고, 얼마만큼 썼고, 그 다음에 마취 시간은 몇 시간 했고, 그리고 마취 의사 이름은 뭐였고, 수술 집도인은 뭐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수술을 다 끝날 때까지의 마취과 활력 상태를 다 체크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병리 검사지. 이거는 이제 수술하면서 조직을 뛸 수도 있고, 또 수술하기 전에 아까 폐쇄적 상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직을 띄어서 조직 병리 검사를 할 수도 있는데, 적출된 조직이 뭐냐? 그럼 위다. 그러면 뭐 가스트로 아니면 스토마 이렇게 적는 거죠. 그리고 봤을 때 임상적 진단명이 뭐고, 육안적으로 내가 눈으로 보면서 검사를 하는 거죠. 육안적 검사로 뭐를 했고, 현미경적은 진짜 현미경을 보면서 자세하게 보는 거고, 근데 병력적 진단명은 어떻게 해요? 조직을 아주 자세히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병력적 진단명을 적고 작성일을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지시 기록지는 반드시 모든 병원에서의 그 치료나 그런 상황은 의사지시 기록지에 의해서 얘가 기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사지가 뭐 환자 체위는 어떻게 누워 있으라고 해라. 약은 아침부터 무엇을 줘라. 활력 지우는 뭐 바이탈 사인, 뭐 맥박 호흡 이런 거는 하루에 몇 번마다 재라. 뭐 이런 거들 아주 자세히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지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응급실 기록지는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환자 인적 사항이라든지 내원은 택시로 왔는지 휠체어로 왔는지 119로 왔는지, 뭐 그다음에 도착 전에 119에서 응급처치한 내용이 뭔지, 그다음에 이제 도착 시 동반자가 누구였는지, 경찰인지 아니면 뭐 보호자인지 뭐 아니면 친구인지, 그다음에 뭐 진료 사항, 신체 검사하고 뭐 치료한 사항, 뭐 그다음에 응급실에서 태어난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적고요. 간호사하고 의사가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는 외래로 오라고 할 건지, 다른 병원도 우리 병원에서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보낼 건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적죠. 그 다음 이제 간호기록지는 의사가 지시한 거에 대해서 간호사가 그대로 가지고 환자한테 뭐 예를 들어서 체온도 재고 맥박도 재고 뭐 오늘의 식사량은 어땠어요? 뭐 소변량은 어땠어요? 섭취량과 배설량도 체크를 하고 약은 몇 시간에 드세요? 그리고 수액제도 갈아주고 막 그러죠. 이런 게 다 전부 다 의사지시 기록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원 일시, 이 환자가 입원을 언제 했고, 그 다음에 입원 시 환자 상태가 어떤 상태고, 뭐 의식 상태가 굉장히 좋았다, 뭐 그 다음에 검사를 채취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을 다 적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의무 기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